1.0이라 그래서 옛날 처음 만들 때 버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0 버전이라 그러고 위에 보시면 2.0 버전, 이게 버전이 틀려요. 자, 그럼 1.0이 좋을까요? 2.0이 좋을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차이점이 뭐냐면 2.0 버전은 조금 더 고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올릴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능은 유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 2.0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마우스를 스피드고 전송기에 대시고 스피드고 전송기 2.0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오늘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다라고 한다면 속도를 좀 천천히 하면서 직접 다 해보시겠죠. 그러나 제가 중강의고 중강의다 보니까 또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빼야 되니까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많이 드리진 않고 그냥 쭉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제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멈춤 버튼 눌러가시면서 천천히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스피드고 전송기 2.0을 딱 누르게 되시면 오류 메시지가 하나 뜹니다. 뭐라고 뜨냐면 도매매 API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알아듣기 힘든 문구가 하나 딱 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스피드고 전송기라는 거는 스피드고 전송기랑 제 도매 사이트를 그리고 쿠팡을 이 프로그램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서 물건도 가지고 오고 실제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실버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실제로 제 쿠팡에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넣어서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스피드고 전송기 2.0에 자 마켓 계정 관리 부분을 보시면 요게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매매 API 키. 이게 빈칸으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빈칸으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당연하겠죠. 오늘 처음이시니까. 자, 요거 넣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또 잘못 넣으시면 연결이 안 되세요. 여기 보시면 도매매 API 키 관리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픈 API 센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서 옆에 보시면 발급 버튼이 있어요. 발급. 여기 지금 추가 발급이라 되어 있지만 발급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급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쇼핑몰 통합관리도구, 스피드고 전송기. 그 다음에 서비스 URL은 http ome매.com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키워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담당자 성명은 본인 이름 쓰시면 돼요. 제 이름 정우성. 전혀 매칭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담당자 이메일 정우성.naver.com 뭐 이런 식으로 본인 이름 쓰셔야 돼요. 제가 가끔씩 원격으로 좀 봐드릴 때가 있거든요. 봐드리다 보면 제 유튜브 보셨나봐. 제 강의를 보시고 정우성이라고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본인 이름 쓰시면 됩니다. 본인 이름 쓰시고 본인 메일 쓰시고 여기 체크하신 다음에 입력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입력 완료. 자, URL 서비스는 HTTP 다 써주셔야 돼요. 땡땡 슬래시 슬래시. 요거는 제가 지금 채팅방에 혹시 모르니까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입력 완료 눌러주시면 요게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하나 나와요. 앞으로 많이 하시겠지만 API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요거를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신 다음에 마우스 클릭을 2번 딱딱 눌러주시면 전체 선택이 되십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이라고 그러죠. 오른쪽 손가락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복사하실 수가 있어요. 복사 버튼 혹은 컨트롤 C를 눌러주시면 복사가 되십니다. 자, 요거 복사하셔서 아까 전에 비어있는 칸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컨트롤 V 혹은 붙여넣기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붙여넣기 넣어서 API 키를 넣어주신 다음에 하단에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다 꺼져 있으실 거예요. 화면이 다 꺼져 있을 건데 저희가 오늘 8개를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교시 때는 속도를 조금만 배속을 좀 더 빨리 할게요. 1.3배로 속도를 빨리빨리 해서 세팅을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사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내용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를 켜주시면
켜주세요. 이게 아마 닫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닫혀 있을 건데 이렇게 딱 켜주시면 밑에 이렇게 생겨요. 생기면 여기 스마트 스토어 센터 바로가기라고 해서 눌러주시면 스마트 스토어가 연동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 효과음 같은 거 좀 넣으면 좋겠네요. 잠깐만 이런 거 넣으면 좋겠네요. 스마트 스토어는 일단은 스피드고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세팅은 하지만 나중에는 직접 한 땀 한 땀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스피드고를 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쓰시면 되지만 그래도 한 땀 한 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드리냐면 스마트 스토어 만약에 연동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굳이 하실 필요 없으세요.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없으십니다. 자, 그럼 스마트 스토어 일단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해주시고요. 로그인 해주시면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가 오픈이 되겠죠. 이렇게 로그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10분 쉴 텐데 여기 보시면 쿠팡도 이렇게 저처럼 판매자 센터를 열어주시고 11번가도 열어주시고 롯데형, 위메프 전부 다 이렇게 탭으로 위에 보시면 이렇게 탭을 여실 수 있거든요. 누르면 자동으로 탭이 생깁니다. 참고로 요거는 익스플로 쓰시지 마시고 크롬 브라우저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롬 이 하단에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 동그라미가 있는 크롬 브라우저, 지금 요 인터넷 연결하는 걸 브라우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 모든 판매자 사이트에 다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교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4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중 강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정시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10분 쉬었다가 3시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지금 못 따라가시겠죠? 일단 그냥 보시고 제가 나중에 가이드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먼저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 하시는 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8개나 지금 1시간 만에 세팅을 다 해야 되니까 제가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지는 않고 나중에 멈춰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편집 좀 제가 잡아드릴 수 있도록 조금 멈춰가면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넘어오시면 스마트 스토어에 보시면 첫 번째 항상 이 세팅하실 때는 API라는 걸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정리하면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1교시 때 했던 게 도매매 API 키를 넣었죠. 입력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 이제 세팅하는데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거는 API 키를 먼저 넣습니다. API 설정.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어 전시 관리에 스토어 관리, 스토어 전시 관리에 스토어 관리. 여기 보시면 API 정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API 정보. 이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아마 오늘 완전 처음 보신 분은 여기에 API 사용 신청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API 사용 신청을 누릅니다. 자, 적어드릴게요. 참고로 필기 내용도 나중에 다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굳이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전시 관리에 스토어 관리. 그다음에 API 사용, 그렇죠? 신청, 사용 신청. 그냥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신청이 되세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면 바로 이게 생기실 겁니다. 바로 생기면 이제 API 대행사 부분을 상품 API, 주문 API 있는데 이 부분을 GNG 커머스로 바꿔주시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문 API도 GNG 커머스. 그 부분을 GNG 커머스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선물하기, 복수, 배송지 설정 이상한 문자가 하나, 메시지가 하나 떠요. 무시하셔도 돼요.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자, 신청해 주시고, 저장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API 연동용 판매자 아이디라 그래서 NCP 언더바 적혀 있는 게 있어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요거를 복사합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마우스 2번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하셔서 스피드고 전송기에 여기 지금 제일 위에 보시면 여기에 넣어주시고 이 스토어 상점명은 본인의 상점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본인의 상점명 넣어주시고 방금 제가 복사했던 NCP 언더바 되어 있는 거를 여기 넣어줍니다. 여기 넣어주시고 자 스토어 상점 아이디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스토어 관리 방금 이제 API 정보를 하셨잖아요. 스토어 관리에 보시면 여기 URL이라고 해요. 이 주소 뒤에 부분에 이 슬래시 뒤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본인의 URL 주소라고 해요. 본인의 주소인데 도메인 주소인데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이 부분을 복사를 하세요. 이 부분만 앞에 있는 부분 말고 요거 말고 요것만 복사합니다. 요것만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넣어주시고 자, 상태 체크해서 연결 성공이 되면 정상적으로 잘 된 겁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고 자, 지금 API 신청 좀 조금 빨리 지나가죠. 자, 두 번째 설명드릴게요. 배송 설정을 해줍니다. 자, 배송 설정. 자, 배송 설정 하는 부분은 자, 항상 이 API 연결하실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 동일합니다. 항상 첫 번째는 API가 제일 중요하고요. 방금 지금 신청해서 막 설정하고 하신 거. 두 번째는 배송지가 문제가 없어야 돼요. 배송지. 배송지 부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스마트 스토어 하는 부분은 상품 관리에 배송 정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 부분을 눌러주시고 이거 제 방법이에요. 이거는 자, 상품 등록 부분을 눌러주시고 카테고리 뭐 상관없습니다. 상품명에 테스트, 뭐 TST 아니면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써주세요. 써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배송 정보죠. 쭉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에 배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배송. 자, 이 부분에 갖다가 누르신 다음에 배송, 택배 누르시고 택배사를 뭐 CJ 대한통운 이런 거 하나 설정해 주시고 배송 속성은 일반 배송. 자, 묶음 배송은 당연히 안 되겠죠. 묶음 배송은 주문이 만약에 2개가 들어오면 다른 상품 2개가 들어오면 하나로 묶어서 한 번에 보낼 거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안 되겠죠. 공급사가 다 틀리니까 상품마다. 그래서 불가라고 체크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상품별 배송비는 무료 하시면 되고 자, 제주도상간에 설정함 해서 5,000원 적어주십니다. 좀 빠른가요? 이렇게 적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없음 체크하시고 출고지는 아마 입점하실 때 등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안 돼 있으시면 판매자 주소록 누르셔서 여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등록 해서 주소지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대표 출고지, 대표 광고지 2개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상태로 지금 배송 정보를 넣었죠. 쭉 넣었는데 우리가 지금 상품 등록하는 메뉴인데 상품 등록하기 위함이 아니라 배송 정보를 한번 등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거 임시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딱 누르시게 되면 자, 임시 저장이 완료됐죠. 그러면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배송 템플릿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무료 배송에 CJ 대한통운에 지금 제가 설정했던 배송 템플릿이 저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 설정이 됐어요. 이 상태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까지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끝. 요 정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스피드고 전송기 가셔서 여기서 만질 게 없죠. 아까 다 세팅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스마트 스토어가 끝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상품 등록 메뉴에서 상품명을 아무거나 임시로 넣는다. 넣고 하단에 배송 탭에서 무료 배송 CJ 그 다음에 제주 도서상간 5,000원으로 합니다. 그쵸? 이렇게 하셔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에 API 신청하고 배송 정보를 상품 등록하면서 중간에 임시 저장을 통해서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신가요? 이거 오늘 이런 게 완전 처음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멈춰가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쿠팡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8개, 7개 남았어요. 자, 쿠팡 윙 바로가기 누르시면 자, 쿠팡에 로그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걸로 로그인 해야 되겠네요. 자, 쿠팡 다른 걸로. 자, 쿠팡 윙에 로그인을 하시면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 판매자 정보라고 있어요. 여기 왼쪽 탭에 보시면 판매자 정보라고 해서 추가 판매 정보라고 있는데 제가 이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판매자 정보에 추가 판매 정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 강사님 전 안 보여요. 그러면 아직 안 보이면 입점이 덜 된 거예요. 안 보이면 아직 입점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입점이 완료되지가 않은 거예요. 입점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입점이 덜 끝났어요. 아직 입점 중인 거예요. 상품 등록은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쿠팡의 어떤 시스템이랑 입점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다리면 됩니다.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기다리시면 나중에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안 보이는 이유. 자, 개인 사업자 말고 일반 판매자. 그러니까 사업자 없이 판매하시는 분. 일반 개인이신 경우는 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여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이시거든요. 자, 추가 판매 정보를 누르시면 판매자 정보에 추가 판매 정보. 그러면 보통 이렇게 비밀번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쿠팡, 4번 쿠팡. 자, 1번 API 신청. 어떻게 하냐? API 설정. 자, 판매자 정보에서 추가 판매 정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일 하단으로 내리시고 참고로 정산은 주정산이 좋습니다. 주정산이 제일 빨리 받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월정산 하면은 그달 팔렸던 구매 확정권이 그 다음 달 초에 들어오는 거라 주정산이 가장 빠릅니다. 주정산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쭉 내리시면 자, 오픈 API 키 발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오늘 처음이신 분, 아예 세팅을 처음이신 분 여기가 텅 비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발급 누르시면 이제 오픈 API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체크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네,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약관이 쭉 나와요. 그럼 약관 쭉 내리셔서 약관 체크 동의하셔서 오픈 API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플레이오토 말고 오픈 API 키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키 그냥 발급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단추만 누르면 바로바로 넘어가니까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발급 버튼만 잘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관 동의하고 쭉 내려서 체크 누르면 바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픈 API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플레이오토 말고. 자, 오픈 API. 그래서 이렇게 발급이 되면 이 업체 코드랑 액세스 키랑 시크릿 키 보이시죠? 확대. 그래서 업체 코드, 액세스 키, 시크릿 키. 요거를 갖다가 업체 코드, 액세스 키, 시크릿 키를 전부 다 등록을 하셔서 여기에 업체 코드, 액세스 키, 시크릿 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쿠팡 윙 아이디를 여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넣어주시고 상태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여기 업체 코드 마우스 두 번 클릭하시면 설정이 되고요. 시크릿 키도 2번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액세스 키 같은 경우는 3번 누르시면 돼요. 하나, 둘. 2번 누르면 일부분밖에 안 되죠. 하나, 둘, 셋. 3번 누르면 전체 설정이 되십니다. 마우스 클릭 복사 하셔가지고 각각 업체 코드, 액세스 키, 시크릿 키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업체 코드, 액세스 키, 시크릿 키, 그 다음에 쿠팡의 윙 아이디 넣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배송 설정. 너무 빠른가요? 혹시 어떠실까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녹화는 다시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보고 따라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건데 일단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보시고 다음에 영상 보시면서 실제로 하실 때 세팅을 좀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다시 보실 수 있으세요. 다 강의 마지막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API 끝나면 이제 뭐 하죠? 우리 배송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잘 보고 따라와 주세요. 질문 되게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판매자 정보에 주소록 배송 정보 관리. 확인 나가기. 자, 판매자 정보에 주소록 배송 정보 관리 확대해 드릴게요. 자, 판매자 정보에 주소록 배송 정보 관리. 자, 요거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자 정보에 주소록 배송 정보 관리.
영상은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들 좀 편집하고 올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소지 등록하시는데 일단 출고지랑 반품지 등록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오류가 많으니까 이제 새 주소지 등록을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자, 주소지명은 상관없어요. 그냥 기본 사무실 혹은 뭐 기본 주소지 이름은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국가는 국내, 대표 주소 동일 적어주고 전화번호는 010-1234-1234. 자, 그 다음에 추가 전화번호 010-1234-1234. 자, 그 다음에 제주 도서상관 여부가 나오죠. 자, 이거 잘 보십시오. 가능으로 하십니다. 가능으로 하시고 올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택배사 선택. 중요해요. 잘 봐주세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기타 택배사로 합니다. 기타 택배사. 별표 5개. 기타 택배사로 합니다. 기타 택배사. 그 다음에 5,000원, 5,000원. 매우 중요합니다. 저 이거 많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기타 택배사로 하시고 5,000원, 5,000원. 자, 제주도서상가는 가능으로 하고 기타 택배사로 설정합니다. 자, 요거 안 되시는 분들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번 달부터인가 아마 제 강의 때 바뀐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제 거 보시면 다 기타 주소지로 돼 있죠.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품지 체크합니다. 자, 반품지도 마찬가지예요. 출고지에서 옆에 반품지 누르시면 되거든요. 기본 반품지 누르셔서 똑같아요. 전화번호 010에 이거 항상 짝대기 넣어주셔야 돼요. 1234 234. 자, 그래서 항상 짝대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대시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택배사 계약 여부도 없음으로 합니다. 이게 저번 달 강의부터인가 아마 제가 체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거의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있음으로 하고 막 넣어주고 했었는데 없음으로 하시면 돼요. 없음으로. 왜냐하면 아까 기타 택배사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없음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스피드고 쓰시다가 어떤 쿠팡 연동 안 되거나 하시면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없음으로 하셔서 등록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강사님 저는 이거 이미 등록된 게 있어요. 예전에.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누르셔서 이 주소 사용 안 함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소지 사용 안 함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쾌하죠? 자, 요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주소지 사용 안 함. 출고지에 기타 택배사, 그렇죠? 그다음에 반품지에는 택배사 없음, 그렇죠? 없음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택배, 이거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미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시면 이 주소지 사용 안 함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출고지. 그러니까 지금 출고지 반품지 설정을 한 거예요. 자, 끝. 이렇게 하면 쿠팡은 끝나게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우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속도 조금만 낮추고 이제 11번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쿠팡 끝났고요. 11번가 바로 가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셀러 오피스에 접속이 되실 겁니다. 11번가. 자, 11번가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API 설정 먼저 해줍니다. 설정. 자, API는 어디에 설정하느냐? 자, 잘 보세요. 메인 페이지에서 밑으로 쭉 내립니다. 쭉 내리시면 자, 여기에 오픈 API라고 보이실까요? 요거를 눌러주시겠습니다. 오픈 API.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 셀러 오피스에서 메인 페이지에서 제일 하단으로 내리셔서 여기 오픈 API 되어 있는 거 체크합니다. 요거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눌러주시면 자, 여기 서비스 등록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비스 등록 확인. 자, 그럼 여기 눌러주시면 자, 사용자 정보 먼저 넣어주십니다. 사용자 정보는 처음에 개발로 넣어주시면 돼요. 개인정보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제가. 자, 어쨌든 이렇게 개발로 하셔서
요거를 개발로 하셔서 담당 업무 개발로 하셔서 전화번호랑 휴대폰 번호를 쭉쭉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뭐 정성, 제가 좋아하는 정성. 이렇게 해서 본인의 걸 적어주시면 되고, 사용 용도는 상품 연동입니다. 상품 연동. 보시는 것처럼 상품 연동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보를 반드시 개발로 해서 등록을 한번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되세요. 되셨으면 두 번째, 이제 API 넣어야죠. 자, 이 셀러 API 정보라는 게 메인 화면에 있는데, 이 셀러 API 정보를 누릅니다. 누르셔서,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입력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211.34.230.236 세 개 다 똑같아요. 직접 물리적인 서버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세 개 다 똑같아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크게 써드릴게요. 211.34.230.236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뭐 담당 MD는 사실 상관없는데 그냥 뭐 제가 아는 매니저, 양현주 매니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양현주만 쓰셔도 되고요. 김주성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거 안 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크게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P 정보를 넣고 등록을 딱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키가 발급이 됩니다. 바로 누르자마자 승인 완료가 돼요. 그럼 요거를 복사하세요. 복사하셔서 마찬가지로 복사하는 방법도 두 번 클릭 복사하셔서 컨트롤 C 혹은 마우스 클릭으로 복사하셔서 자, 요거를 스피드고 전송기 11번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도 넣어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는 글로벌 셀러나 위탁 배송은 아닙니다. 글로벌 구매된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 국내 셀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국내 셀러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가 오픈 API 키 넣어주시고 로그인 아이디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국내 셀러 체크하신 다음에 연동 체크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적어드릴게요. 11번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오른쪽 하단에 오픈 API, 그렇죠? API 넘어가서 사용자의 개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API 신청에 211.34.230.236 236인가 246인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API 센터에 230.236이네요. 236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4.230.236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 API 키를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11번가는 배송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API랑 배송에만 문제가 없으면 연결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API랑 배송 11번가 셀러 오피스 넘어가서 자, 여기서 자, 상품 관리에 상품 정보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상품 관리에 상품 정보 템플릿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상품 관리에 상품 정보 템플릿 눌러주시면 여기에 1번 발송 예정일 등록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2번 배송 정보 템플릿 등록해 주셔야 돼요. 자,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돼 있으시면 등록이 안 됩니다. 상품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발송 예정일이랑 배송 정보 템플릿 두 가지를 등록해 주시겠습니다. 자, 발송 예정일 템플릿은 쉬워요. 쉬우니까 먼저 하는 겁니다. 자, 발송 예정일 템플릿 누르셔서 일반 발송, 그 다음에 주문 완료 이틀이 맥스예요. 이틀로 해주시고, 자, 토요일 발송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대표 마감 시간 설정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참 쉽죠? 간단합니다. 자, 발송 예정일 템플릿은 자, 일반 배송에 2일 하신 다음에 대표 마감 시간 설정 확인 눌러주시면 바로 요렇게 발송 예정일 템플릿이 설정됩니다. 자, 요거 설정 안 하시면 나중에 상품 등록이 안 되십니다. 오류가 발생하세요.
발송 예정일 템플릿 등록하시고요. 자, 두 번째, 배송 정보 템플릿을 넣어줍니다. 배송 정보 템플릿.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전국 택배. 자, 요거는 CJ로 하시면 돼요. 만만하잖아요. 그렇죠? 전 국내에 50% 이상, 60% 이상이 다 CJ이기 때문에 그냥 CJ로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자, 발송 택배사는 그냥 CJ로 넣어주시고, 자, 출고지 반품지 주소는 주소 변경해서 직접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주소 넣어주시고 적용하신 다음에 이렇게 추가가 되면 앞에 체크 버튼 누르셔서 적용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출고지와 반품지 주소를 넣어줍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세요. 저희가 세팅 강좌만 요렇고요. 다음 시간은 재밌습니다. 세팅은 조금 지금 어쨌든 이 스피드고를 쓸 수 있어야 앞으로 스피드고를 뭐 자연스럽게 쓰는 거니까 이 세팅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단 무료 배송. 일단 제가 기준 하나를 좀 정해 드릴게요. 배송비를 별도로 하지 마시고 우선은 무료 배송으로만 좀 팔아볼게요. 무료 배송. 그래서 이 템플릿도 일단은 무료 배송만 다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은 무료 배송으로 다 팔아보세요. 자, 뒤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자, 무료 배송만 설정합니다. 자, 무료 배송. 그 다음에 묶음 배송 안 됨. 불가. 자, 불가. 그 다음 제주도 수산가 아까 우리 했죠? 5,000원, 5,000원. 5,000원. 자, 반품 배송비 5,000원. 그 다음에 교환 배송비 10,000원.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갔다 왔다 하는 거니까 만약에 고객이 클레임을 한다 그러면 뭐 3,000원 돌려주셔도 되는데 택배사 계약이 안 돼 있는 공급업체면은 반품비가 5,000원이에요. 5,000원이고 만약에 제 사무실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제가 반품비 5,000원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계약이 안 돼 있으시면 반품 배송비가 5,000원 정도 지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S 안내는 판매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반품 교환도 판매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AS라든지 반품 같은 것들 할 때 고객이 혼자서 반품하는 게 아니라 저희랑 문의를 하고 반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TMI가 길어지네요. 짧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배송 정보 템플릿은 기본 템플릿, 아니면 무료 배송 템플릿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확대.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이건 그냥 이름이니까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판매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끝났어요. 자, 발송 예정일이랑 배송 정보까지 다 설정을 했습니다. 자, 배송 정보는 배송 설정은 요 지금 필기 내용은 제가 다 올려드리니까 나중에 다 보실 수 있으세요.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상품 관리에서 상품 정보 템플릿 관리. 여기서 두 가지 뭐를 넣죠? 발송 예정일 템플릿 A 발송 예정일 템플릿을 넣어줍니다. 템플릿 B 배송 정보 템플릿. 그쵸? 아까 제가 무료 배송으로 넣으라 그랬죠? 무료 배송으로.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일반으로 해서 이틀, 그쵸? 2일 해주시면 설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1번가도 설정이 끝났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세팅 강좌를 왜 하는 거냐면 혼자 해보시면 지금 아마 오늘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 일부 있으실 건데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 실제로. 왜냐면 매뉴얼이 옆에 있거든요. 이렇게 물음표 눌러보시면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따라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매뉴얼이 일단 없고요. 매뉴얼을 잘 안 읽으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이 설명서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옆에 매뉴얼 보고 하기가 또 쉽지 않고요. 한다 그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오류를 좀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만약 안 되시면 제 강의를 그대로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원장이라고. 죄송합니다. 잠깐 지금
저도 당황스럽게 좀 오셔가지고 제가 안내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빈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제 강의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들은 금방 해요. 자, 롯데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온은 자, 판매자 센터에 들어가시면 자, 로그인. 자, 롯데온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판매자 정보. 우리 지금 일단 두 개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API, 두 번째 배송 정보. 그렇죠? 자, API는 보통 판매자 정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정보 누르셔서 여기 오픈 API 관리라고 있어요. 자, 적어 드릴게요. 롯데온. 롯데온. 1번. 오픈. 판매자 정보의 API는 자, 판매자 정보의 오픈 API 관리. 이거 원래 왜 제가 다 적냐면 실제로 이거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걸 보고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적어 드리는 겁니다. 자, 오픈 API 관리 적으면 자,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 매뉴얼에 보면 스피드 전송기 매뉴얼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매뉴얼이거든요. 롯데온에 가세요. 롯데온에 가셔서 프로필 관리에 들어가면 뭐 거래처 번호가 있고요. API 가셔서 호스팅 셀러 툴에 도매국 체크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라고까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좀 추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제 강의가 생긴 건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매뉴얼에서는 이렇게만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호스팅 셀러 툴에 도매국 체크하고 저장하라면서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을 넣어줍니다. 직접 입력.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211.34.230.236을 넣어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IT가 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제가 IT 네트워크 전문가예요. 제가.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백업 라인이라고 해요. 백업 라인. 그래서 만약에 얘가 안 되면 얘로 접속을 하는 거죠. 얘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백업 라인을 항상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잘 믿지 않아요. 매뉴얼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제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면 물리적인 서버가 있는 주소예요. 실제 서버가 있는 주소. 그래서 넣어주게 되면 만약에 얘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연결이 끊겼다. 끊기면 여기로 접속을 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넣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스팅 셀러 툴, 직접 입력에 도매국, 그 다음에 211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아까 11번가 할 때 왔었잖아요. 그래서 11번가에 그 서버 주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게 이제 노하우죠. 자, 저장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누르자마자 뭔가 뿅 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라져서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트러블 슈팅입니다. 왼쪽 메뉴에서 아무거나 눌러요. 이렇게. 판매 점수 눌러요. 그 다음에 오픈 API 또 눌러요. 눌렀을 때 다시 한번 넣어줍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 요렇게 해서 저장하기 누르시고 키 발급 누르시면 요렇게 뿅 하고 나와요.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눌러서 저장하기 누르고 키 발급을 누르시게 되면 요렇게 인증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복사, 앞에 있는 복사 버튼 누르시면 이 복잡한 영어 숫자 조합의 인증키가 복사가 돼요. API 키가 복사가 되고요. 이 복사 누른 거를 갖다가 스피드고 전송기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 자, 거래처 번호 넣어야 되죠? 거래처 번호만 넣으면 돼요. 자, 거래처 번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스토어 관리, 옆에 메뉴에 스토어 관리에 프로필 관리에 보시면 여기 거래처 번호가 있어요. 그쵸? 그럼 거래처 번호를 예전에는 이렇게 복사가 안 됐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복사가 돼요. 이렇게 복사, 마우스로 쭉 드래그,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십니다. 복사가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쭉 복사되죠? 복사되면 요거를 갖다가 여기 넣어주시면 되는데, 특이사항, 만약에 앞에 띄어쓰기가 있거나 뒤에 띄어쓰기가 있거나 앞뒤에 만약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긁어보시면 띄어쓰기가 있죠. 여기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뒤에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가 안 들어갔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태 체크하신 다음 지금 안 되네. 왜 안 돼? 제가 잘못 건드렸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하셔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 제가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이 롯데온이 저장이 연결됩니다. API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어 관리에 프로필 관리에서 거래처 번호를 넣어준다. 그렇죠? 자, 오픈 API 관리해서 직접 입력과 도매구 호스팅, 그렇죠? 도매구 호스팅을 넣어준다. 직접 입력은 211.34. 요거죠. 요거를 넣어줍니다. 자, 정리가 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송 관리입니다. 배송 관리. 자, 배송 관리, 배송 정보 어디 있느냐면 판매자 정보에 배송 정보 관리에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렵죠? 조금만 참으세요. 15분이면 다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3교시는 좀 재밌게 제가 실제 상품 등록하고 아주 궁금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판매자 정보에 배송 정보 관리 가시면 배송 정책 등록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판매자 정보에 배송 정보 관리, 배송 정책 등록. 여기에 반드시 중개를 해주십니다. 중개를 해주시고 업체 배송 체크하신 다음에 무료 체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반품 배송비는 3,000원만 하겠습니다. 3,000원. 자, 아까는 5,000원인데 이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자, 5,000원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자, 무료 배송으로 중개업체 배송, 그 다음에 사용 여부는 사용.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 중요한 거는 요거에 중요합니다. 중개로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사용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요것만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한번 누르세요. 등록을 누르시고, 자, 출고 이력수 넣으시면 되겠죠? 누르셔서. 사무실 주소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문 많이 하시던데 그냥 사무실 본인 사업자 주소지로 하시면 돼요. 전화번호 넣고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주소지 대표 사용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 출고지 여부 항상 사용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반품지랑 출고지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자, 배송정보 택배사 등록을 누르신 다음에 롯데택배를 해주시겠습니다. 왜? 여기는 코드를 넣는 게 없어요. 어떤 택배사 계약을 하면 코드가 나오는데 그 코드를 넣는 게 없으니까 일단 디폴트 값으로 기본 값으로 롯데택배라고 해주시면 되고 만약 택배사 계약이 되어 있는 대표님이라고 하신다면 그 택배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안 되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 그냥 롯데택배로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배사 여부에 사용하셔서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롯데온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가끔 안 되시는 분들 제가 이제 해결해 드릴 때 이렇게 넣으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롯데 택배로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 택배가 마감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쭉 적어주신 다음에 체크 그쵸?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해 주시면 돼요. 저장 마찬가지로 저장 위에도 등록 이렇게 하시면은 세팅이 끝납니다. 자, 롯데온도 끝. 배송정보 판매자 정보에서 배송정보 관리. 자, 그래서 중개로 넣어준다. 그리고 택배사는 롯데택배로 해준다. 네? 롯데택배. 맞죠? 롯데택배.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가 죄송합니다. 어이네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롯데온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피드고 조성기 거래처 번호랑 넣으시고 연결 체크하셔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왜 이러죠? 이거 큰일 났네. 8814. 조금 이따 해보고 트러블슈팅 또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메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프도 좀 잘 봐주세요. 오류가 많이 발생하니까. 자, 위메프는
2차 인증이 굉장히 좀 짜증나죠. 그렇죠? 아주 좀 늦게 이 문자도 굉장히 늦게 오고요. 개인적으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증은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자, 인증번호 복사해서 하겠습니다. 자, 위메프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판매자 정보에 마우스 클릭을 딱 대시면 정보 수정이 나와요. 정보 수정이 나와요. 그래서 위에 마우스를 대시고 정보 수정을 누르게 되시면 당연히 비번 한 번 더 넣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일 하단으로 내려요. 제일 밑으로 내리면 API 연동 정보라고 나옵니다. 요거 누르시면 요거 제가 다른 데 세팅하고 있는 건데, 자, API 연동 정보라고 나옵니다. 자, 적어 드리겠습니다. 위메프 1번 API 오른쪽 상단 사업자명에 마우스 대고 정보 변경 누르면 제일 하단에 API 연동이 나온다. 그렇죠? 연동 정보. 자, 여기서 GNG 커머스를 선택합니다. GNG 커머스 없네요. 자, 5번째 있는 도매매를 선택합니다. 도매매. 자, 도매매 선택합니다. 자, 도매매를 선택하고 인증키 발급을 누르면 이렇게 인증키가 나오게 됩니다. 자, 도매매 선택하신 다음에 인증키 발급.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도매매. API 대행사는 도매매. 그다음에 인증키 발급 누르면 인증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 API 키 복사가 안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돼요.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로 실제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잘 안 돼요. 실제로. 근데 여기 마우스를 대시고 2번 누르시면 돼요. 딱딱 딱딱 2번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쵸? 요거는 안 된다는 분들 많으신데 마우스 키 2번 딱딱 누르시면 복사가 됩니다. 여기 팁이에요. 자, 요 상태에서 복사 누르시고, 복사 누르셨으면 요거를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여넣기 해주시고, 자, 위메프 로그인 아이디 해서 적어주신 다음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지 않죠? 여기 정보 수정 들어가셔서 제일 하단에 API 연동 정보, 그 다음 도매매 하신 다음에 인증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마우스 2번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드리면서 좀 하고 있는 점은 잘하시는 분들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위메프 이렇게 하시고, 2번째는 이제 배송 정보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배송 정보.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좀 잘 봐주세요. 여기 상품에 보시면 얘도 이 위메프도 배송 설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까 쿠팡 같은 경우 따로 있었잖아요. 얘는 없고요. 얘도 상품 등록 메뉴에 있어요. 여기 상품 등록 메뉴에 보시면 상품 등록, 상품에 상품 등록 눌러보시면 중간 부분에 쭉 내려보시면 배송 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저장하시면 되는데, 자, 배송 정보 관리를 누르셔서 여기가 다 비어 있을 겁니다. 하나도 등록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자, 여기에, 자, 배송 정보를 넣어주시면 돼요.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무료 배송. 제가 무료 배송만 세팅하면 된다 그랬죠? 자, 무료 배송. 화면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송 방법은 일반 택배. 그 다음에 상품별 배송. 묶음 배송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무료 배송. 자, 수량별 차등은 당연히 안 되고요. 배송 가능 지역은 전국. 자, 제주 5,000원, 도로상가 5,000원, 안 팔겠다는 뜻이죠. 예, 5,000원. 자, 사용 여부는 사용. 그 다음에 반품비는 뭐 3,000원 해도 되고 5,000원 해도 됩니다. CS가 불편하신 분들은 3,000원 하시면 되고요. CS, 고객 클레임 처리하는 거 잘하시는 분들은 5,000원 해두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고지 회수지는 사업자 주소 동의를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출고 기한은 보통 주문 넣으면 하루나 이틀 혹은 3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3일로 하겠습니다. 3일로 하시고 주말 공휴일 제외하겠습니다. 제외하고, 자, 안심 서비스 노출로 하시고, 자, 기본 배송 방법 설정하신 다음에 등록하시는데 하나만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등록이 안 돼요. 했더니
위메프 등록할 때 자꾸 오류가 발생해요. 그럼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결 어떻게 하시냐면, 해결하는 방법, 요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뭐 1층 등록을 했는데 안 돼요. 그럼 여기다가 용정리 791-32 주소 1층 이렇게 한 번 더 등록해 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요거 팁입니다. 이거 위에프 안 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 한 10명 중에 5명 이상이신데 안 되시는 분들 요거 쓰시면 돼요. 그 뒤에 주소 뒤에다가 그냥 임의의 주소를 한 번 더 쓰시면 돼요. 더 쓰시면 문제 없어요. 아니면 쓰기 싫다 그러면 뒤에다가 아까 1층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아니면 뭐 다시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어쨌든 저 뒷부분의 상세 주소 때문에 등록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소 체계하고 도매매 주소 체계가 좀 틀려서 그런 거예요. 조금 틀려서 검색을 못 하는 거예요. 뒤에다가 짝짝이라든지 1층 이런 거 적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배송정보 특이사항 상세 만약 안 되면 상세 주소지 뒤에 1층 혹은 짝짝 같은 것을 적어준다. 그렇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위메프 끝났고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옥션 지마켓 가겠습니다. 옥션 지마켓. 제 문제의 옥션 지마켓입니다. 문제의 옥션 지마켓. 자, 옥션 지마켓은 얘가 항상 이 비밀번호가 항상 리셋이 돼가지고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할 때마다 항상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비밀번호를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바꿉니다. 이 옥션 지마켓은. 참고로 옥션 지마켓은 안 들어가지잖아요. 그럼 비밀번호가 틀린 거예요. 비밀번호가 틀린 거라서 계속 누르시면 5번 이상 누르면 락이 됩니다. 비밀번호가 딱 락이 되면서 접속이 아예 안 돼요. 그런 경우는 뭐 100번 누르셔도 안 되니까 한 번, 2번 해보시고 로그인이 안 되면 반드시 국유센터에 문의하시던지 혹은 비밀번호 변경 탭에 가셔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옥션 지마켓은 무조건 같이 가입합니다. 이거는 옥션 지마켓은 쉽기 때문에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옥션 지마켓은 무조건 두 군데 모두 가입한 두 곳 모두 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아까 마스터 ESM 플러스라는 마스터 아이디 가입을 합니다. 이거는 뒤에 보면 다 있습니다. 가입하실 때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자, API 발급받아야죠. 자, ESM 플러스 계정 아이디 관리. ESM 플러스 계정 아이디 관리. 자, 여기 가시면 ESM API 관리라는 거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자, 여기서 이 상품과 주문 탭을 전부 다 GNG 커머스로 해주십니다. 저는 이제 솔루션을 여러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솔루션을 섞어서 쓰는데 보통 이 부분들을 두 개 다 GNG 커머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저장만 해주시면 돼요. API 세팅은 끝입니다. GNG 커머스 선택 하시고 저장. 요거만 누르면 얘는 스피드고에 따로 옥션 지마켓을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디만 넣어주십니다. 아이디만 넣어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일단 API 세팅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배송 정보 이제 하도 많이 하시니까 다들 외우시죠? 이제 하도 많이 하셔서 습관적으로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배송 정보. 자, 잘 보세요. 이제 배송 정보가 문제가 됩니다. 옥션 지마켓 안 되시는 분은 지금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배송 정보가 상품 등록하는 메뉴에 있어요. 그래서 상품 등록 메뉴에 가셔서 상품 등록 2.0을 누르시고
여기에 추가 정보를 누르게 되시면 추가 정보, 노출 정보 있군요. 자, 노출 정보에 누릅니다. 상품 등록 2.0에 노출 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 부분 쭉 내려보시면 자, 배송 정보라고 나와 있죠. 별표. 여기 발송 정책이랑 배송 방법, 배송비 설정, 반품 정보. 요거 다 넣어줘야 됩니다. 요거 다 넣으셔야 되고 옆에 관리 그다음에 요런 거 뭐 신규 등록 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옥션 지마켓 전부 다 넣어주셔야 돼요. 관리 누르셔서 여기 신규 등록하겠다. 신규 등록 누르셔서 발송 정책은 순차 배송하겠다. 주문 들어오면 이틀 안에 보내줄게. 3일 안에 보내줄게. 체크하신 다음에 기본 설정 체크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순차 발송. 우리는 순차 발송이죠. 순차 발송으로 해서 저장 하신 다음에 지마켓. 이 초록색 치는 지마켓이거든요. 얘도 관리 누르셔서 자, 마찬가지로 신규 등록해서 순차 배송 3일 기본 설정 저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송 정책 눌러주시고 필수 선택 택배, 자, 그 다음에 출하지 선택은 관리 눌러주셔서 출하지를 하나 등록해 주셔야 돼요. 신규 등록 저장 눌러주시고 기본 출하지 설정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송비 선택에 요거 하나 참고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자, 원래 상품별 배송비 무료만 하면 되는데 요렇게 하면은 배송비 템플릿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묶음 배송비 일단 선택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선택하시고 이 상태에서 템플릿 신규 등록을 눌러요. 누르셔서 무료 기본 설정 확인 요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템플릿이 만들어질 거예요. 무료가 한 개 설정되겠죠. 요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배송비 지마켓 배송 정책 보기에서 눌러보시고 지마켓을 검색했을 때 안 보이잖아요. 이게 보여야 정상인데 만약 이게 안 보이시면 지마켓에 가셔서 배송 정보 본인이 처음 입장할 때 등록을 안 했거나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거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거의 100%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묶음 배송비로 하셔서 신규 템플릿 등록까지 해주시고 자,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벌써 임시 등록이 다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고 바로 아이디만 넣어주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인터파크가 엊그저께 생겼어요. 불과 2, 3일 전에 인터파크가 드디어 개통이 됐는데 인터파크는 특별히 이번 영상 제가 참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교시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인터파크 세팅에 포인트를 좀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너무 좀 힘드셨죠? 너무 따라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1시간 조금만 쉬어주시고 저희가 4시 정각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들 채팅방에 쭉 올려주세요. 이제 제가 답변 막 드려야 되기 때문에 채팅방에 쫙 모르는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뭐 얼마 보세요, 힘드세요 다 쭉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시간이 금방 가죠? 굉장히 시간이 좀 빨리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힘드시나요? 보통 세팅 강의 2교시 하면 매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인터파크 때문에 조금 유달리 빨리 좀 끝낸 면도 좀 있고요. 자, 이제 이 인터파크가 이제 새로 개설이 됐는데 인터파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역대급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다른 곳 세팅할 때도 인터파크가 제일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고 유난히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은 아마 모든 유튜브 중에 최초일 거고요. 제가 사실 촬영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을 해서 제가 그걸 해결하느라고 촬영이 자꾸 딜레이가 되는데 나중에 깔끔하게 한번 다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먼저 인터파크에 입점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파크에 입점을 하시게 되면 자, 인터파크에 입점을 하시게 되면 회원으로 먼저 가입을 하시고 판매자로 변경을 하실 겁니다. 변경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자, 판매자 센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는 판매자 센터가 새로 리뉴얼을 했어요. 이렇게 요 주소지를 제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 주소지를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인터파크 일단은 입점을 하시게 되면 이 매니저 센터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들어오게 되시고
자, 8번 인터파크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 센터 여기까지 올려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입점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여기 보고 따라하시면 되거든요. 물음표 눌러보시면, 자, 메일을 보내라고 하죠. 여기에 메일을 보내야 돼요. 메일을 보내는데 받는 사람 주소에 api@interparkshop.com 이렇게 써서 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메일 쓰실 때 요걸 다 써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거를 잘 모르신다는 거죠. 업체명, 업체번호, 공급계획 1년 번호, 업체 아이디 이걸 뭐 알아야 보내죠. 그렇죠? 이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요거를 아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업체명은 본인의 업체명 적으시면 되고요. 자, 판매자 정보관리 탭에 보시면 판매자 정보 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인의 판매자가 잘 등록됐는지, 판매자 유형도 문제는 없는지 쭉 다 한번 살펴보시고, 담당자 영업 대표 다 적어주시고, 이 기본 정보들을 다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싹 뭐 출고지, 반품지 정보 다 있죠. 그것도 아마 입장하실 때 다 등록하실 거예요. 그래서 쭉 다 등록을 하시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관리 계정 아이디 관리라는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 판매자 정보 수정 들어가셔서 정보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관리 계정 아이디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업체 / 공급 계약 정보 이렇게 나와요. 업체 / 제가 좀 지울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유튜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업체랑 공급계획 번호 1번으로 돼 있죠.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앞에가 업체 번호고 뒤에가 공급계약 번호. 앞에가 업체 번호, 뒤에가 공급계약 번호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적어 주셔야 돼요. 요거를 아까 저 메뉴 어디 갔죠? 자, 업체 번호, 공급 계약 1년 번호 두 가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방금 업체 번호하고 업체 계약 번호 뒤에 뭐 1, 저 같은 건 1이 적혀 있었어요. 그거랑 업체 아이디, 제 로그인 아이디를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업체명은 본인의 사업자명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판매 링크 URL이 있는데, 판매 링크 URL은 아무거나 써주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원래 인터파크에 하나 등록하고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인터파크 URL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토어. 자, 여기 스토어 관리의 기본 정보 설정 보면 여기 스토어를 설정하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본인의 상품 등록을 하시게 되면 스토어가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마 처음에는 URL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자기 아이디로 해가지고 URL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URL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 URL을 복사하셔서 11번가를 넣어주시면 되고, 11번가 아까 전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판매 링크 URL. 그 다음에 메일을 보냅니다. 이 사람한테 메일을 쭉 API 이 업체에 메일을 보내게 되면 인증되었다는 메일이 와요. 메일이 날라와서 승인되었습니다 하고 해당 링크로 들어가세요 하고 나오는데 바로 인터파크 API 센터 바로가기라는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를 들어가세요.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상품 API를 등록하는 어떤 메뉴로 이동이 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발급받기 버튼에서 발급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발급받기에서 잘 보십시오. 발급받기에서 자, 상품 등록 약관 동의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상품 등록 약관 동의 확인 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8개를 해주셔야 돼요. 덜덜하죠? 여기 보시면 자, 8개 뭐를 해주냐면 상품 등록, 상품 수정, 상품 정보 조회, 상품 재고 조회, 상품 상태 재고 수정, 상품 Q&A 조회, 상품 Q&A 등록, 반품 배송지 조회 다 있어요. 상품 수정 요거 그다음에 상품 정보 조회, 그렇죠? 상품 재고 조회 다 확인 누르셔야 돼요. 다 확인해서 8개 상품 재고 상태 수정, 상품 Q&A 등록, 조회, 그쵸? 조회 등록. 다 확인 다 눌러주십니다.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API 인증키를 저희가 지금 발급을 8개를 받았잖아요. 8개를. 이거 체크해서 발급 다 하셨어요? 그러면 관리하기에 들어가시면,
요렇게 보여요. 요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저는 이제 온라인 오래 했던 사람이니까 솔루션을 여러 개 써서 이미 여러 가지를 받고 세팅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받으시면 아마 요 상태가 되실 건데 여기서 비밀키 등록이라는 버튼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비밀키가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비밀키 등록이라는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저처럼 보이실 겁니다. 뿅 하고 나와요. 그래서 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어렵죠, 조금. 자, 관리하기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발급키 눌러서 비밀키 변경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인증키랑 비밀키가 쭉쭉 생성이 되는 겁니다. 쭉쭉쭉쭉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렇게 수정 눌러야 보여요. 비밀키는 밑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 8개의 키를 다 넣어 주셔야 돼요. 스피드고 전송기에. 제가 이거 영상을 한 3번 찍었다 실패를 했는데 항상 찍을 때마다 현기증이 납니다. 제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닫혀버렸군요. 아, 잠깐만요. 정리하려다가 닫혀버렸네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스피드고 전송기에 마켓 계정관리 지금 우리가 입력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밑에 쭉 내려보시면 자, 인터파크 여기 업체번호 공급 계약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 메일 보낼 때 바로 그 업체번호랑 공급 계약번호예요. 그래서 업체번호랑 아까 저 같은 경우는 1이었죠. 그래서 업체번호랑 계약번호를 넣어줘요. 넣어주고 API 키 관리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8개가 보여요. 8개. 상품 등록, 수정, 정보 제공. 지금 상품 등록 여기 있고, 그쵸? 이거 넣어주면 되고, 넣어줘야 돼요. 자, 상품 등록이다. 그럼 지금 상품 등록 메뉴에 수정 누르셔서, 현기증 나죠, 이거? 보기만 해도 어지럽죠? 어질어질하죠? 자, 여기 인증키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두 번째 인증키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정, 상품 수정, 자, 수정. 이러니까 인터파크가 잘 안 되죠.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속마음이 나와버렸네요. 자, 이 상품 수정 복사해서 상품 수정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비밀키 복사해서 비밀키 집어넣고, 요 작업을, 이 현기증 나는 작업을 다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정보 조회, 재고 조회, 상품 다 8개 넣어주시고, 상태 체크 눌러서 연골 성공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나 연결이 안 되시더라도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자, 요 상태가 되거든요. 여기서 저장을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시면 얘가 업체 번호 아이디가 저장한 적이 없으니까 API 넣어주고 얘까지 저장 버튼 한번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뿅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마켓 계정 관리를 들어가요. 그래서 밑에 쭉 내려서 인터파크의 API 키 관리 눌러서 지금 상태 체크를 했어요. 근데 아까는 분명 실패가 떴는데 또 들어가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5번 중에 4번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시면 연결이 잘 되신 거예요. 자, 이해되셨을까요? 어렵죠. 인터파크는 제가 지금 해보니까 조금 오류가 조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도매 측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결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제가 인터파크 챕터, 지금 제가 강의 드렸던 거, 이거 온라인에서 최초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좀 깨끗하게 찍어서 따로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파크는 API 세팅하고 받고 하는 데까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마지막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세팅 끝나고 나서. 인터파크가 만약에 세팅 끝나면 요거 끄시면 돼요. 키시면 안 됩니다. 연결이 아직 입장도 안 됐는데 켜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입장 다 완료되고 API 키 보내서 승인 완료 떨어지면 그때 켜셔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PI 눌렀는데
눌렀는데 상태 체크가 자꾸 안 떨어지더라. 괜찮아요. 저장하시고 중간에 띄어쓰기나 뭐 이런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아까 거기 들어가셔서 API 키센터 있잖아요. 키센터 들어가는 방법 여기 있어요. 이것도 한참 찾으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인터파크 API 센터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셔서 이 관리하기 위해서 키가 제대로 발급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인터파크 불안하네요, 이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터파크까지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팅은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최초로 인터파크 세팅하는 것도 보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세팅이 끝났습니다. 인터파크 세팅이 끝나게 되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인터파크는 요거는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메일 발송하고 API 센터에서 답변 메일을 받고 인증키를 발급받으라 그랬죠. 아까 8개 받고 8개 키에 비밀 키를 발급받습니다. 비밀 키 발급. 그 다음에 키를 스피드고에 다 각각 입력하고 저장을 꼭 누르라 그랬죠. 저장.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확인. 그렇죠?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인터파크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터파크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상품을 등록하고 세팅은 끝났으니까 세팅 강의는 끝났고 이제 상품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등록 메뉴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근데 자꾸 모든 게 다 중요하다 그러죠. 왜냐하면 혼자 하시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너무 어려우셔서 제가 많이 하시는 질문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품 등록하기 전에 첫 번째 템플릿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템플릿은 뭐냐면 상품을 저희가 아까 대량 등록에 설명드렸잖아요. 한두 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뭐 100개, 200개, 500개, 1000개씩 상품을 등록해요. 등록을 하니까 이 상품들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13,000원에 등록하겠다. 왜냐면 저희가 마진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1.3배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지금 1000개의 상품이 그 1.3배 템플릿을 적용을 하면 전부 다 1.3배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템플릿은 같은 조건으로 등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은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3으로도 만들고 3.5로도 만들고 1.28로도 만들고 1.45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템플릿을 만들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템플릿 만드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템플릿 관리에 가셔서 템플릿 각각 다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8군데 템플릿을 전부 다 각각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스마트 스토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마트 스토어 기본 좀 키우겠습니다. 끄고요. 자, 기본 템플릿 뭐 1.3배 무료 배송으로 등록하고 1% 할인을 주겠다. 그 다음에 뭐 캠핑용품을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만들면 돼요. 템플릿 명은. 그 다음에 대표 템플릿은 각 마켓별로 다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쿠팡도 하나, 11번가도 하나, 롯데온도 하나. 모든 마켓별로 다 템플릿을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됩니다. 대표 템플릿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일 상품 중복은 방지 체크하시고요. 자, 가격 비교 당연히 해야죠. 네이버 쇼핑. 자, 배송 설정에 요거를 체크하시게 되면 요거를 체크하시게 되면 도매매는 무료 배송, 만약에 배송비가 다 있죠. 한 개 보낼 때 3,000원이다. 그러면 만 원짜리인데 배송비가 3,000원이다. 그러면 배송비가 나중에 더해집니다. 판매가에. 그래서 1.3으로 하면 이 상태로 하면 만 원짜리가 13,000원에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할인을 주기라 했으니까 130원이 할인이 돼서 얘가 12,870원에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건 상품 가격이니까 배송비가 또 3,000원 있겠죠. 이 3,000원은 추가가 됩니다. 3,000원. 그래서 최종 고객이 보는 가격은 15,870원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고객이 볼 때는 무료 배송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나중에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실 때까지는 일단은 여기에 무조건 진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무료 배송으로 팔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강사님, 그러면 이거 고객이 볼 때 배송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13,000원에 팔든 10,000원에 팔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량 등록은 제가 가격만 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조금 비싸도 팔립니다. 비싸도 팔리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870원에서 뭐 제가 수수료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떼가거든요. 보통 5% 떼간다 라고 한다면 1,500, 870원에 얼마죠? 1,15870에 뭐 78965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700원, 800원 정도를 수수료 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에서 나머지를 뺀 금액 14,000 얼마가 제 통장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원가가 13,000원이니까 뺀 금액이 14,000 얼마가 들어오게 되면 1,000 몇백 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요렇게 등록을 합니다. 배송비 판매가에 포함을 하고요. 자, 요거는 스마트 스토어만 있는 건데 체크합니다.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체크 안 함. 반드시 체크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찜 전용 설정 안 함이고요. 전화번호 010-2134. AS는 판매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자, 옵션 정렬 방식 상관없고요. 스토어명 자기 스토어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팁. 자, 그 다음 택배사 선택은 뭐 CJ로 합니다. 출고지를 눌렀을 때 뭔가 보인다. 연결이 잘 된 겁니다. 왜? 제가 등록한 적이 없잖아요. 스피드고에. 얘는 스마트 스토어 연결이 돼서 불러오는 겁니다. 자, 반품 교환지도 마찬가지로 눌렀는데 보인다? 그럼 잘 연결이 되신 거예요. 자, 반품 택배 교환에서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뭐 기본값도 해주시고, 아까 제가 판매가를 1.3으로 한다고 그랬죠. 1.3으로 하고요. 할인가를 제가 1% 준다고 했습니다. 1%.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는 하지 않고요. 옵션가 요율은 굳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의 대부분 다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주고 싶다 그러면 1.1 이 정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판매가에도 요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율은 굳이 많이 붙이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전 잘 안 합니다. 안 해도 뭐 마진에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1.3에 1%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배송된 이미지는 이미지 포함 전송 체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상세 페이지 하단 제3자 정보 동의는 이미지 전송 포함. 뭐 이것도 하셔도 되고 요걸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체크하셔서 상세 페이지 하단에 노출하시고 얘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적을 필요 없고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표 템플릿이 설정이 돼요. 쿠팡 한번 더 해볼게요. 쿠팡 되게 많죠. 다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쿠팡 등록 1.4에 디지털 가전에 1% 할인, 그 다음에 무료 배송, 그렇죠? 이렇게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적으신 다음에 대표 템플릿 체크하시고 동일 상품명 전송 제외 누르시고 요거는 하지 않습니다. 체크하지 마시고요. 전화번호 넣어주시고요. 판매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용 안 함, 해외 직배송 안 되죠? 쇼핑몰명, 본인 쇼핑몰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출고지 반품질 아까 뭐였죠? 기타 택배, 기타 출고지 그렇죠? 불러올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급사 설정은 이걸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판매가 요율 1.3에 1%만 하겠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쭉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내용 동일하고요. 쭉 내리셔서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롯데원도 만들어주시고 실버거도 만들어주시고 위메프 다 비슷합니다. 템플릿 만드는 거 비슷하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주시고 대표 템플릿은 각 마켓별로 하나씩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만약 내가 인터파크가 없다 그럼 얘는 아예 세팅이 안 됩니다. 세팅이 안 되니까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 템플릿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템플릿은 주의사항 대표 템플릿을 마켓별로 반드시 1개 이상 만들어준다.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한 개 이상 만들어준다. 안 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자, 템플릿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상품 등록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상품 등록하기 위해서는 마이박스, 쉽게 표현하자면 장바구니 표현이고, 그리고 1.0 버전에서는 폴더라고 합니다. 폴더, DB 폴더, DB 폴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한번 다음 해볼게요. 폴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도매매에 갑니다. 도매매에 가서 상품을 검색해요. 상품을 검색해서 담게 되면 이 마이박스라는 게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시태그로 담기게 되고요. 이 해시태그에 있는 상품을 클릭해서 상품을 체크해서 등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이박스에 상품을 먼저 담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도매매에 가셔서 아유, 죄송합니다. 자, 뭐를 한번 등록해 볼까요? 이것도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자, 보여드릴게요. 신규 상품 좋네요. 신규 상품 들어가셔서 몇 개 한번 해볼까요? 잠옷 좋죠? 되게 좋습니다. 이거 뭐죠? 좋아요. 손소독제 됐습니다, 이거는. 미니 원터치. 모르겠네요. 자, 원피스 여름 잠옷. 폴딩백 좋네요. 자, 버킷에 가방, 모자도 좋고요. 자, 어쨌든 제가 원하는 상품 선택합니다. 혹은 다른 여기 전체 선택 누르시면 방금 100개 검색된 게 다 100개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이제 판매 방식이에요.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자, 지금 몇 개 골랐죠? 7개 골랐네요. 밑에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7개 골랐습니다. 해볼게요. 샵 해시태그 하시고 오늘 며칠이죠? 0427 신제품. 그리고 지금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름에 판매될 만한 거 먼저 선택을 했죠. 일단은 요렇게 한 다음에 마이박스 담기 하면 마이박스에 담기고요. 선택 상품 DB 담기에 누르면 아까 1.0 버전 상품 DB 폴더에 담깁니다. 일단 마이박스에 담습니다. 자, 담게 되면 자, 저장됐죠? 확인. 자, 가볼게요. 스피드 고정신기 마이박스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보이시나요? 방금 담겼죠? 담긴 거 보이실까요? 방금 제가 저장했잖아요. 0427의 신제품. 눌러보시면 7개 상품 보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거는 실제로 다 수정이 가능해요. 메인 상품명도 바꿀 수 있고요. 이미지도 바꿀 수 있고, 상세 페이지도 변경할 수 있고, 옵션도 변경할 수 있어요. 다 수정이 가능한데, 요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고요. 일단 이렇게 체크하셔서 아까 저희가 지금 오늘 스피드고 세팅했죠? 그 다음에 템플릿 만들었죠? 그러면 이 상품을 선택해서 스피드고 전송을 누릅니다. 여기서도 상품명을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 마켓을 지금 다 체크를 했고요. 이 마켓에 템플릿을 제가 만들어줬죠. 템플릿. 방금 템플릿 만들어줬잖아요. 이 템플릿, 내가 만들어준 템플릿을 마켓별로 다 설정을 해줘요. 체크, 스피드 전송. 자, 그래서 템플릿을 다 정리를 합니다. 쭉 적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상품명을 랜덤으로 그냥 섞는 건데 매출에는 효과가 있는데 저는 잘 쓰지 않습니다. 번거로워요. 상품 찾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띄어쓰기 기준으로 반복되는 단어를 제거합니다. 그냥 체크합니다. 하시고 계산기가 잠깐 나와 있어요. 제가 1.3으로 했으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보이죠? 1.3으로 했으면 할인율 주면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해서 보입니다. 쭉 한번 보신 다음에 여기서 스피드고 전송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 등록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 빨간색에 보시면 등록이 왜 안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 템플릿이 빠져 있거나 혹은 연동이 안 된 쇼핑몰이 있는데 켜놨거나, 그렇죠? 켜놨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되고, 오늘 강의대로만 그대로 하시면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없으세요. 있다 그래서 제가 봐드리면 기본적인 오늘 강의 내용 쭉 제가 훑어서 봐드리거든요. 몇 가지만 수정하면 전혀 문제는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스피드고 전송을 누르게 되면 등록이 돼요. 마켓에. 쭉 상품 지금 7개가 각 마켓별로 등록이 되고,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아까 지금 건들다가 지금 변경돼서 지금 연동 끊겼거든요. 제가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켓별로 올릴 수 없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올릴 수 없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상품들은 문제가 되면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특정 키워드, 특히 옵션스 마켓 같은 경우는 지재권에 문제가 있으면 등록이 잘 안 돼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송이 이렇게 잘 됩니다. 기다려볼게요. 7개만. 자, 이렇게 해서 잘 되죠? 인터파크도 잘 되고요. 인터파크 잘 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직 강의를 아직 노출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상품을 등록하시면 되고, 만약 등록하다가 멈추고 싶다. 옆에 이 검은색 화면 있죠? 여기는 그냥 마우스 클릭하면 꺼져버립니다. 등록 중지, 멈춰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도매매에 뭐를 누르시게 되죠? 안 움직입니다. 지금 보세요. 버퍼링 걸려요. 왜? 제가 지금 제 계정으로 도매매에서 상품이 스피드고로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 전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도매매에서 어떤 액션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품 등록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요거는 핸드폰으로 할 땐 돼요. 핸드폰으로도 N잡 전송기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N잡 전송기는 제가 별도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매국 측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N잡 전송기도 제가 뭐 조금 쓰고 있고 전략적으로 쓰는 것도 좀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이 나오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전송이 잘 됐죠? 전송이 다 됩니다. 전송이 잘 되고요. 롯데온은 제가 다시 한번 세트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송하는 것까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스피드고 전송기 가서 마이박스에서 눌러서 전송관리 상품 전송 누르면 되거든요. 그냥 전송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전송이 만약 안 됐어요. 오류가 났어요. 실패가 나면 여기 있습니다. 전송관리에 전송 실패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왜 전송이 안 됐는지가 나옵니다. 실패 났는지가. 여기 뒤에 쭉 가보시면 전송 로그라고 나와요. 눌러보시면 왜 안 나왔는지 이미지 항목이 안 들어갔네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지 부분이. 이렇게 해서 전송이 안 되는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쭉 가보시면 전송 로그 눌러보시면 출고 소요일이 잘못 등록된 거예요. 아마 공급사가 한 10일 등록했나 봐요. 그래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송 로그들을 보시면 안 되는 것들의 이유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피드고 전송기 가보시면 지금 이렇게 여기 어디 주문일까요? 롯데온 주문 관리 들어가셔서 자, 롯데온 들어가시면 주문 수집을 누르세요. 그러면 롯데온에 주문이 들어왔으면 그 주문 들어온 게 제 거에 보입니다. 이건 아마 옛날 거 같은데 이거 지금 품절이거든요. 도매매 품절들이 많이 있는데 품절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공급사가 옵션을 변경했거나 가격을 변경했거나 뭔가 액션을 취했으면 품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찾아봐야 돼요. 이거 제가 볼 때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있죠? 이렇게 있어요. 이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시고 해당 기종들 선택하셔서 뭐 구매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가 연결이 끊긴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주문 및 결제 체크하시고 주문 결제를 누르시면 도매매에서 예치금이 깎이면서 주문이 들어가요. 예치금은 뭐냐면 주문할 때마다 저희가 카드 결제를 하면 엄청 귀찮겠죠. 하루에 40개, 50개.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예치금을 넣어놔요. 도매매. 그럼 이렇게 예치금이 보이거든요. 예치금을 충전을 누르시게 되면 제가 뭐 원하는 금액으로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결제하셔서 무통장 입금이든 나의 전용 계좌든 비상금 충전이든 충전 신청 누르시게 되면 뭐 무통장 입금으로 했다. 그럼 계좌번호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제가 금액을 입금해주면 예치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예치금이 깎이면서 주문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마이페이 주문 전체 목록에 예치금이 깎이면서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객의 해당 주소들, 정보들이 여기 쭉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가 들어가면서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하죠? 예치금만 넣어놓으면 주문 들어오면 여기서 주문 수집 한번 누르셔서 주문 및 결제 누르면 바로 예치금 깎이면서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은 발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 발주하실 때는 항상 여기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체크를 지금 보이시는 여기 체크를 해주셔야 결제 완료해서 배송 준비 중으로 바뀝니다. 쿠팡이나 롯데온에 가보시면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항상 결제 완료 탭에 남아있거든요. 주문이. 이걸 체크해 주셔야 결제 완료해서 배송 준비 중으로 바뀌면서 여기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발주라고 해요. 발주 확인. 그래서 주문 발주는
주문 관리에서 예치금 입금하면 되겠다. 예치금 입금 먼저 하고 주문 관리에서 주문 목록에서 체크한 다음에 발송하면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느냐? 오늘 그냥 세팅 잘했어요. 영상 보고 상품 등록했잖아요. 바로 팔리거든요. 그냥 팔려요. 바로 매출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처음 만약에 파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 무서워요. 아이고 큰일 나네 어떡하지 주문 들어왔네 되게 무서워요. 자 겁내지 마시고 침착하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주문 수집하셔서 체크하시고 주문 및 결제 예치금 넣고 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장이 나와요. 주문 넣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송장 번호는 바로 안 나오죠. 공급사가 물건을 보내야 송장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송장 번호가 나오게 되면 이 송장 번호를 저희가 쿠팡이든 롯데온이든 11번가에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서 발송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스피드고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피드고 메인 페이지에서 배송 상태 갱신만 누르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피드고 메인 페이지에서 배송 상태 갱신을 누르면 송장 번호가 도매매에서 쿠팡이나 11번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배송 관리 그렇죠? 첫 페이지에서 스피드고 메인에서 이거 막상 또 혼자 해보시려고 그러면 답답하세요. 밑에 갱신 주문 후 1에서 2일 후에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매일 하셔도 됩니다. 매일 하시면 안 나왔으면 안 들어가고 나왔으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매일 저녁 한 번씩 눌러줍니다.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스피드고에서 도매매에서 쿠팡이나 11번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발송 처리라 그러죠, 이거를. 발송 처리.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등록한 도매매 상품인데 지금 쿠팡에 제가 어제 등록을 했는데 오늘 도매매에서 품절이 됐어요. 그럼 품절 처리 해줘야 되겠죠. 자, 품절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누르시면 품절 상품 업데이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드고 메인에서 품절 상품 업데이트. 자, 요거는 매일 상품 등록 끝나고 한 번 정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녁에 해주시면 돼요. 저녁에 자기 전 혹은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쉴 때 한번 딱 눌러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품절 상품들을 쭉 업데이트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문의가 들어오겠죠. CS 처리. CS 처리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문의 관리. 문의 관리에 들어가시면 지금 막 제가 명령어를 많이 보내다 보니까 버벅거리죠. 버벅거립니다. 자, 문의 관리 들어가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드고 왼쪽 메뉴에 스피드고 왼쪽 메뉴에 문의 관리에서 문의 글 입력하시고 입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전송 버튼 누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어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이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배수 하는 거 좀 설명드렸는데 배수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이 무료 강의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린다 그랬으니까 제가 배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배수. 스마트 전송기, 수익 계산기. 누가 또 지워버렸네요. 네. 여기서 다운받을게요. 하고 요 끝나고 제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 네. 지워버리셨군요. 자료 모음의 스피드고 전송기. 계산기를 따로 올려드려야 되겠네. 잠깐만요. 계산기. 저희가 지금 카페도 이제 5월달부터 리뉴얼이 다 되거든요. 네, 리뉴얼 되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모음 있나요? 배수 계산기. 자, 계산기가 있어요. 이 계산기를 쓰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실제로 무료 배송, 유료 배송으로 나눠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유료 배송. 근데 유료 배송은 당분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무료 배송으로 주로 대부분 파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도매매에 10,000원짜리다. 20,000원짜리다. 20,000원짜리고 배송비가 3,000원이다. 그럼 아까 판매가 1.3이라고 그랬죠? 판매가 1.3을 올렸을 때 할인율을 내가 1%를 줬다고 한다면 계산을 쉽게 10,000원으로 하겠습니다. 10,000원. 그래 13,000원으로 등록이 되고요. 13,000원 좀 잠금 해줘야 되겠네요. 자, 13,000원으로 등록이 되겠죠. 10,000원짜리가 배송비 10,000원짜리가 1.3배니까 13,000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1% 할인을 줬으니까 고객은 12,870원으로 보이고 배송비가 3,000원이니까 고객이 볼 때는 15,870원에 배송비가 무료로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가 만약에 5%다 할인 수수료가 5%라고 한다면 813원이 깎이고 제 통장에 이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14,997원. 그러면 제 통장에서 나간 금액은 얼마냐면 요게 나갔죠. 13,000원이. 그쵸? 예치금 깎이면서 나갔으니까 13,000원의 물건을 사와. 내가 13,000원의 물건을 사서 고객한테 보내줬고 고객이 물건을 15,870원에 결제를 했고 스마트 스토어가 그중에 870원을 수수료로 떼갖고 제 통장에 14,997원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제 통장에서 나간 금액에서 들어온 금액을 빼면 순수익금이 되겠죠. 아주 러프하게 보자면 뭐 세금이니 부가세니 계산하지 말고 러프하게 보자면 그러면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냐면 이 수익률은 매출 대비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54의 K5죠. 그러니까 요거 실제로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 실제로 고객이 금액을 수익금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실제로 매출로 잡히는 저희의 매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에 대비해서 12.58%의 수익률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을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익률을 잡을 때 도매가로 그러니까 공급가 얘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잡는 경우도 있고요. 얘를 기준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요. 얘를 기준으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 수익률을 잡아요. 그러나 매출액, 얘가 나중에 저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 금액의 수익률을 한 12.58%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쿠팡을 하나만 예로 들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을 만약에 제가 예를 들자면 되게 힘들죠. 강의가 너무 내용이 많죠. 제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왜냐면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저기서. 근데 힘드시잖아요. 귀찮으시니까 혹시라도 제 강의 하나만 듣고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카테고리별로 수수료가 틀립니다. 별표 5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카테고리에 제가 뭐 경추베개, 예를 들어 경추베개를 했다고 칠게요. 얘는 수수료가 몇 프로냐면 보이시나요? 자, 판매 수수료가 10.8%에 VAT는 별도입니다. 1.08이 또 떼가요. 또 빼가는 거죠. 그래서 11.8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가 10.8% 그러면 경추베개 말고 헤드커버는 몇 프로? 10.8인 내에도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여성 의류는 10.5% 그렇죠. 수수료가 바뀌죠. 한번 볼까요? 쌀 백미 한번 봅시다. 자, 백미를 보면 백미는 5.8% 그렇죠. 이렇게 수수료가 카테고리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쿠팡은. 그러니까 쿠팡은 정해진 수수료가 없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럼 아까 10.8%라고 예를 들자면 수수료가 10.8%다. 그러면 똑같이 1.3에 1%로 팔면 수익률이 6%밖에 안 나와요. 만원짜리 13,000원에서 팔아봤자 600원밖에 안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익률이 요거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배수를 올려야죠. 10% 이상 잡고 싶다. 1.37. 자, 요렇게 해서 수익률을 보시면서 이 요율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근데 1.45 이렇게 하면 처음에 안 팔려요. 그래서 수익률은 처음에는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한 8에서 10% 정도의 수익률만 잡고 배수를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쌀 100ml 팔겠다. 5.8%였죠. 그러면 제가 1.25로 팔아볼게요. 그럼 수익률이 9%죠. 수익률이 9%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요율을 좀 낮춰도 돼요. 그리고 어떤 거 보면 7%짜리도 있고 8.5%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 수수료를 계산하면서 수익률을 내가 먼저 잡아놓고 판매가 요율을 변경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굉장히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좀 설명드리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1번 배수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잡는데 다양하게 한다. 그렇죠? 두 번째, 무료 배송으로 판다. 세 번째, 자, 그러면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이 할인율은 2% 주는 게 더 나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1.5, 1.5의 1%는 17,850원이죠. 그러면 할인율을 내가 50%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몇 프로를 하면 되겠죠? 3% 하면 될까요? 그러면 18,0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예 비싸게 올려갖고 할인율 많이 줘가지고 싸게 팔다. 그러면 얘가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 팔려요. 더 상위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 할인율도 나중에 배수가 익숙해지시면 할인율도 다양하게 만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따라 이거를 오늘 내용을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상품 등록 노하우. 상품 등록 노하우. 템플릿을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수는 수익률의 기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률을 몇 프로로 잡을 거냐. 수익률은 제가 처음에 10%로 하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변경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수를 다양하게 한다. 그렇죠? 두 번째, 일단은 무료 배송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인율도 변경한다. 변동을 주는 게 좋다. 이왕이면 2, 3%, 5% 높게 하는 게 좋고, 너무 안 팔린다 그러면 50%로 하고 배수를 엄청나게 많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노하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카테고리는 다양하게 판매한다. 뒤져가면서 판다. 무슨 말이냐면 자, 상품을 파실 때 지금 우리가 뭐 50개, 100개, 200개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도매매에서 상품을 찾아요. 상품 검색 들어가셔서 제가 잘 팔리는 상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로 상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찍어드릴 수는 있는데 그건 제 경험인 거지 대표님한테 적용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숙제 드릴게요. 우리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카테고리들 있죠. 그러면 최대한 적어도 3단계 정도까지 카테고리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팔찌 한번 팔아봐야지. 다음 주에는 지갑 벨트에 뭐 여성 가방 한번 팔아봐야지. 여행 시즌이니까 여행용 가방 한번 팔아봐야지. 그러니까 최소 한 3단계 분류 정도 되는 카테고리를 싹 뒤져서 팔아보세요.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몇 개 나올까요? 7,650개 나오겠네요. 요거를 검색해서 쿠팡에 등록을 한다든지 11번가 등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뒤져가면서 판다. 바꿔가면서 그렇죠? 뒤져란 말이 좀 그렇네요. 그래서 어쨌든 카테고리는 다양하게 팝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부터 제가 조금 한 5분 정도 안내를 좀 먼저 드리고 10분 정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시간 되게 짧죠? 1시간 더 했으면 좋겠죠? 이 3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제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내용들은 카페에 있어요. 카페. 우리 남양주 평생교육원. 이거 원래 저희 교육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카페인데 저희가 도매매하고 MOU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뭐 도매매도 저희 뭐 형제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MOU를 맺어놔서 제가 저희랑 그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링크 지금 드릴 테니까 그냥 가입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 제가 가입을 해드릴 수 있게 해드리는 거니까 뭐 하시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하시는 게 좋죠. 우리 대표님 온라인 판매하시기 쉽지 않아요. 처음에 정보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커뮤니티도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가입 인사 남겨주시고 여기 회원으로 활동 가입 인사 남겨주시면 저희가 등업을 해드립니다. 오늘 원장님 강의 들었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기까지 다 볼 수 있게 등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3번까지는 다 보실 수 있고 4번부터는 저희 교육원에서 강의 듣는 분들을 위한 어떤 또 다른 자료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대비들도 좀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강의 듣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오픈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만 해도 자료 엄청 많습니다. 여기 아까 스피드북 개수 배상기라든지 매출장이라든지 정부 지원 자료라든지 다 있어요. 여기서 다 찾아보시면 지적재산권은 저희가 조금 예민한 문제라서
한 단계 좀 등업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거를 좀 다 보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다 가입해 주시고 강의 끝나고 6시에 저희가 일괄 승인해 드리도록 하고 내일 오전에 또 한번 일괄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여기 카페 가입하셔서 오늘 보시면 여기 스피드고 전송기 돼 있는 곳에 들어오시면 오늘 강의가 여기에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딱 올라갈 거고 나중에 편집이 끝나면 동영상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 올라갑니다. 비공개로 먼저 여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유튜브는 심의가 좀 심해서 가끔씩 빠꾸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밴시켜요. 그래서 영상이 노출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럼 제가 또 수정해서 다시 올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매출 잘 찍으시고 항상 행복하게 셀링하시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저는 늘 더 좋은 교육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